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 늘상 하던 대로 제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에서 115페이지 눈 먼 자야 눈을 떠라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하한거를 의정부 망월사에서 제가 보냈죠. 15년 하한거, 동한거, 16년 하한거, 동한거 이렇게 총 4철을 제가 망월사에서 안거를 놨어요. 근데 그게 욕실 가는 길에서 제가 이전에 보지 못한 이제 팻말 하나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인상적인 거는 이제 그 팻말에 쓰여진 이제 글귀였죠.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눈먼 자여 눈을 떠라. 라는 이제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돌 앞에 있는 그 팻말 앞에 잘 보니까 이제 작은 소나무 묘목 하나가 이렇게 이게 볼락말락한 이제 그런 묘목 하나가 있는 거예요. 글귀를 두고서 스님들 사이에서 여러 말이 오갔죠. 산에서 원래 이제 어린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는 뭐 크게 대수로운 일도 아니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 팻말에 써 있는 글귀였던 거예요. 눈먼 자여 눈을 떠라 라는 글은 스님들 사이에서 여러 이제 말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말의 약간 뉘앙스는 이랬어요. 마치 이제 나는 눈을 떴다. 그런데 아직 당신들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러니 어서 눈을 떠라 라고 이제 말하는 듯한 약간 호통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소나무는 그냥 구실이에요. 핑계고 어쩌다 그렇게 끼어들었어요. 이 팻말이 여러 말들을 만들어내니까 웬 어른 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스님은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착각하는 게 참 큰 병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옆에 그 당사자도 있었어요. 당사자가 이 팻말 글귀를 쓴 당사자가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이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만은 모른 척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자아도취가 중증이네 라고 이렇게 평을 했죠. 옆에 스님이 들었어요, 본인이. 근데 이 스님이 나중에 제 방으로 슬그머니 찾아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서 스님들 사이에서 이 팻말에 쓰여진 글귀 때문에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눈먼 자의 눈을 뜨라고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듯이 뭐 상대방 다그치듯이 이렇게 글을 썼지만은 나중에 그 상황을 좀 염려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스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자해지이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일을 벌이셨으니 스님이 풀어야겠죠. 스님이 마무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종류의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스님이 벌인 행동에 관해서 제가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은 본인이 벌였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래요.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적에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적에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어떤 살림이고 어떤 성품이고 공부의 경계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스님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내다본 거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팻말에 흰 종이 테이프가 이제 덧대어진 거예요.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라는 글귀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눈먼 자여 눈을 떠라 라는 글귀만 약간 미흡한 흔적을 남기면서 좀 사라진 거죠. 왜냐면 종이 테이프가 덧대어져서 위에 글귀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래 글귀만 이제 쓱 사라지게 만든 거죠. 이 모양을 보면서 참 그랬어요. 이 스님이 대중을 향해서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이제 좀 멋진 일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은 도리어 이제 대중들로부터 이제 시비가 일어나자
거기서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 뒤로 물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대중을 향해서 호통치고 싶었지만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엉성하게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 팻말, 흰 종이 테이프가 이제 덧대어진 모습을 보고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좀 재미난 일이 있어요. 또 종이 테이프가 덧대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그 팻말을 뽑아버린 거야, 아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어린 소나무 묘목까지도 땅에서 확 파헤쳐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팻말도 사라지고, 소나무 묘목도 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스님이 그런지 알고 있어요. 그 스님이 저한테 오셔서, 심해가지고 내가 이랬다고 하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른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묘목이 사라진 걸 보고서 어떤 스님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죄 없는 저 어린 소나무가 저렇게 사라졌구나 하고서 되게 아쉬워한 거예요. 저 팻말만 없었어도 소나무가 저기서 잘 자라고 있었을 것을 이런 식으로 되게 아쉬워하죠. 저는 누가 팻말과 소나무를 뽑아버렸는지 알지 못했으나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며칠 뒤에 알았던 거죠. 나름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팻말과 묘목이 사라진 자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도반 스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저 없애신 분 남전 스님 후신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양이 목을 베는 일화를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성공안과 일화를 남기셨던 남전 스님의 남전 참묘가 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남전 스님의 후신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뱉다는 남전 참묘 무문관 제 14칙 일화는 제가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당과 서당의 스님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시비가 일어났다. 이에 남전 스님이 한 손에 고양이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말했다. 이르면 베지 않으려니와 이르지 못하면 베어버리겠다. 말을 하면은 베지 않겠는데 말하지 못하면 베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대중들로부터 아무런 대꾸가 없자 남전 스님은 그 자리에서 곧장 고양이 목을 베어버렸다. 여기서 일단락이 됐죠. 저녁이 되어서 외출했던 조주 스님이 돌아오자 남전 스님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조주 스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어 머리 위에 얹고는 방을 나갔다. 이에 남전 스님이 말했다. 조주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죽지 않았을 것을 하고서 이제 탄식을 하신 거죠. 이 공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물론 이제 남전 참묘 이 공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좀 따로 다뤄볼 문제예요. 사실은 아기 소나무 묘목 이걸 없앤 거하고 이거는 남전 참묘는 좀 달라요. 여러 가지로 성격은 다르지만 단칼의 어떤 번뇌의 근원을 잘라버린다. 그런 약간의 인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전 참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님은 공부를 한 스님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경계가 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정진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상태에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일을 좀 자랑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왜 아직도 생사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사느냐. 그런 식의 어떤 일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나무는 핑계예요. 그거는 전혀 중요한 의미가 되지 못하고 핑계거리 찾은 거죠. 좀 빗대어서 자기 공부를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은 건데, 그런데 이제 대중 스님들의 반응이 그렇게 탐탁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 스님이 평상시에 공부를 여실하게 잘하고 여법하게 잘하고 그리고 대중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그리고 스님으로서의 어떤 구도 자세도 그렇게
물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보여준 행실이 그렇게 딱히 원만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법에 대한 이제 논쟁 같은 거를 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든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저한테도 이제 몇 번의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은 저는 이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공부를 잘하는 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수행자로서 그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공부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사람 되는 노릇,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정진을 해서 또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들이 이제 바른 방식으로 회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 노릇을 기본으로 갖추지 않으면은 저는 이 정진한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결국에는 이 삶을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노릇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도를 깨달으면은 그래 생사로부터 벗어나면 그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귀감이 되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사람 노릇을 좀 제대로 못하는 분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는 단서들을 이렇게 슬쩍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래요. 이스님은 어떤 종류의 경계 체험을 했겠고 법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님의 공부 경계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공부 경계를 지나간 스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그만 거 가지고 이걸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제 그런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겨우 요만한 성취를 가지고서 이걸 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다고 쳐봐요.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타박하는 거예요. 너는 못 깨달았다. 너는 공부를 못한다. 너는 눈이 안 열렸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종류의 우위에 있으려고 상대방은 어떤 열등의 개념으로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미에서 대화를 거부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솔직하게 자꾸 이제 법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이제 승패를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식의. 이런 태도로서 산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일 없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대화를 이끌어 가기도 힘들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한 분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자기 진정성,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공부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나의 밑으로 두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나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승패를 가르려고 하는 거든지 하는 태도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세요. 어느 정도의 공부 경계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법에 대한 일단 견해가 좀 섰어요. 그런데 공부를 좀 열어가는 단계에 있기도 한데 뭐냐면 그 공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집을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가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은 그 공부의 경계를 가지고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살림살이야. 이건 아무도 몰라. 하면서 거기다 집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 내 거야. 이 깨달음 내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세요. 승가든 제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에고라는 게 이렇게 참 대단한 거예요. 깨달음의 어떤 내용물, 경계마저도 이거 내 거라고. 이건 남들 모르다. 이거 남들 것보다 훌륭하고 멋있고
훨씬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어떤 에고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님 분명히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훨씬 잘 깨달았다고, 이 깨달은 내가 대단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비호감이 된 거죠. 정말 자기가 공부를 잘 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약간 힘들어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더 자비심으로 공부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감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탁마가 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스님들을 보면은 다 햇병아리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 안 됐다는 거죠. 그 말의 반대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만 공부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에고가 그런 공부 경계에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스님들께서 이 스님에게 공부병 걸렸다고 그렇게 수많은 스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 에고가 완고한 사람은 그 지적도 안 들어요. 나중 수준에서 나중에 내가 공부병 걸린 거는 알겠어 라고는 적으로 인정은 했어요.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당신들 햇병아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공부 경계를 약간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스님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주먹질까지 몇 번 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나이 중에요. 나이 50 넘어서 주먹질하면은 저는 그 분을 공부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인, 도인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사람 아닌 사람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도 아주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공부해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살림에 대해서 확실하고 그런 다른 사람분들께 이제 생사 해탈의 어떤 그런 가르침, 비결들을 약간 잘 전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 공부를 잘해서 생사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 도인이 되었다면은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게 저는 이 공부의 최종 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중생으로서 잘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중생놀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생으로서 잘 사는 게 이 공부의 어떤 목적인 것이지. 그리고 삶을 원흉하게, 원만하게 그 생사의 법들을 돌리는 게 그런 공부인의 어떤 모습이자 역할인 것이지. 내가 이걸 안다라고 쥐고서 여기서 내가 고결한 위치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비하한다거나 이렇게 존경을 받길 원한다거나 그게 공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님은 사실은 되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을 내면서 어떤 처음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나섰지요. 근데 글은 되게 오래전부터 썼어요. 오래전부터 써왔고, 제가 글을 쓰면서부터일 거예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자는 이제 요청들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절했어요. 사람들 찾아오면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책을 내지는 않았었고, 왜냐하면 제 공부가
아직은 미흡하다. 아직은 흔들리는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는 이제 책을 내지 않겠다는 제 나름의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해해요. 뭐냐면은 제가 선호에 살면서 스님들과 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선어에서 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친한 도반 스님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다각실 대중들이 많이 있는 데서 이런 논쟁을 일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법 깨달음의 인연도 서로 자연스러운 어떤 믿음 관계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적에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믿음의 관계 형성, 서로의 어떤 성품을 아는 관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으로서 깨달음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언에서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찾아와서 법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 경험에 빗대어서 항상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지 제가 먼저 법이 이렇다, 깨달음이 이렇다, 공부, 수행이 이래야 된다라고 먼저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했다시피 이 관계라는 게 자연스러운 믿음의 관계의 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인연의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말한다고 해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마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믿음과 믿음의 관계 어떤 삶으로서의 교류 경험이 있어야지 그것들이 법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지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다면은 법에 대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공부에 대한 조언도 사실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수행자들한테 공부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군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서 자기 견해, 자기 공부 살림 이거를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오랫동안 써왔죠. 근데 글을 쓰는 건 자유예요. 그거는 누가 1등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쓰는 자유가 있고 어떤 상대방도 그걸 읽든지 말든지 하는 본인만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진 못하죠. 그래서 이 스님이 자기 공부된 게 있으면은 글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살림살이를 드러냈다면은 사람들이 이 스님 이렇게 공부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점이 이랬던 것 같아요. 1대1 어떤 대결을 통해서 어떤 승패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공부를 잘했다, 나는 안다라고 생각한 이 자만심,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그거 어떤 종류의 살림, 이 집을 짓고서 이게 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 같은 것이 어떤 좀 이스님을 패착에 빠지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공부는 정말 자기에게 어떤 솔직하고 좀 더 널리 그리고 좀 크게 보아야 해요. 요만한 성취를 가지고 이거 대단히 크다고 이제 뻥튀기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중간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살림살이의 지부를 짓고서 여기서 견고하게 내 거다라고 집착해서는 안 돼요. 빨리빨리 이게 스스로 온전하지 않다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갈 길 가야 돼요. 그리고 성급하게 만족하면 안 돼요. 참 에고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공부 깨달음마저도 이걸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수단 방법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스님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법이란 거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이 법을 알든 모르든
이 삶이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원래 이대로 진실하고 여여하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그런 감정, 우월감, 그리고 자기 자존심 이런 걸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가풍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공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평가는 상대방이 할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된다. 이 책을 통해서 제 공부 경계를 어느 정도는 조금 드러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쓴 글이 굉장히 많죠. 다음에 또 책이 나올 겁니다.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써놓은 글들이 많아서 그 중에 좀 축약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제 공부 살림들을 어떤 드러내놓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첫 책만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평은 좋았어요. 많은 어른님들께서 이제 동료 전화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너 좀 공부 열심히 했구나 라는 식으로 동료 전화를 해주셨고, 선배 스님들이 좀 만나보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해주셨고, 선후배 스님들, 도반 스님들은 원래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저와 왕래하는 이제 여러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 공부 경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지나온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의 어떤 경험들이 공유되니까 당신들께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같이 중생 잘 하는 거죠. 이게 뭐 별거라고. 중생놀이 잘하면은 그게 저는 공부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뭐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서로의 솔직한 어떤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저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눈먼 자의 눈을 떠라, 이 아기소나무 묘목에 관한 마지막 부분들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는 길목에 이제 막 싹을 틔운 아기소나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케이스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길가에 팻말 하나를 세우고 그런 어떤 내용, 일갈의 내용들을 쓰고 대중들을 이런저런 분별의 망상이 튀어나오도록 만들고, 또한 다시 팻말에 흰 종이 댐프를 덧대고, 그 후에 팻말과 소나무가 동시에 뿌리채 뽑혀나가는 일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 근원은 무엇이냐 라고 할 적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 당신들 왜 못하냐. 호통치고 싶은 마음. 아상이 자기 공부에, 요 조그만 공부에 집을 짓고서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이 실로 여러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가 일어난 차에 참으로 여러 마음들이 우후죽순으로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떤 순리대로 잘 가고 이것을 생사의 일을 정말 자기 삶으로 잘 소화를 했다면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가, 이게 아기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길가에. 그러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소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목이라서 이제 발에 치여서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 소나무가 눈에 보였고 내 눈에 보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소나무 묘목을 잘 캐서, 산이니까 저 사람들 다니지 않는 상등성이 어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캐서 그쪽에 슬며시 옮겨 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호미는 물로 잘 씻어서 잘 말린 다음에 공구 창고에 또 갖다 놓고
나중에 그 작업한 손은 비누로 한번 잘 씻으면 그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이란 대개가 크게 좋은 일도 그렇다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일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에 공연히 나를 끼어들게 하면서부터 여러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며 그 다툼들이 큰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나 하나 내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공부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선원도 마찬가지예요. 선원도 이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물론 그 정도 수익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질구레하게 좀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제가 이제 선원에 살면서 선원에서 벌어진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어떤 좋은 스님들의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좀 잘못된 모습들도 보이죠. 선원에서도 물론 정명교사, 바른 행으로서 생각으로서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이제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교사,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서 참 수행이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어떤 돌이켜보는 기회를 주는 스님들도 계세요. 정명교사, 반면교사 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반면교사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라는 차원에서 선언의 일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되게 사소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공부, 수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